안녕하세요. 못다책풀이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요. 트렌드 코리아 2022입니다. 내년 해에는 호랑이인가 아니면 고양이로 남을 것이냐에 대한 역학, 사회 경제적, 소비자 행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팬데믹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문화 충격 이론이라는 개념에 빗대어 보면 6개월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가 곧 인간은 적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 2년이 흐르면 새로운 문화로 적응이 되고 2년은 적응이 끝나는 시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가 정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대하지 않았던 생활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은 언택트, 편리미엄, 오하운 등 이런 트렌드가 생겼죠. 2022년은 엄청 빨라진 변화 적응과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면서 또 호랑이가 될 것인지 고양이가 될 것인지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혁신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10가지의 트렌드 흐름을 살펴보면 나노사회, 이 혼자 짊어진 짐으로 돈을 더 벌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쫓는 머니러시가 생기고 이를 위해 스스로 루틴을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하는 루틴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에 적극적인 헬시 플레저, 또 복잡한 도시 속에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시골 정치를 느끼고 싶어하는 러스팅 라이프에 관심이 생겼죠. 기술 진보와 소비자가 이뤄내 가치관의 변화, 또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실제감 테크와 소비자 상호 간의 좋아요를 기반으로 하는 라이크 커머스, 또 돈이 있어도 쉽게 구매하지 못하는 아이템을 획득하는 득템력, 그리고 40대에 큰 영향력 있는 X세대의 X팀, 어려운 시대에 꿈이 경제를 만들어 가는 동력으로 꿈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내러티브 자본이 중요합니다. 1장은 일단 대한민국 2021년도의 상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의 서막 첫 번째는요. 코로나와 불편한 동거 속에서 전례 없던 변화가 생겼죠. 젊은 세대들의 진출 범위가 넓어지고 공정성 대두에 문제가 생기며 기후변화와 역병으로 인한 필환경의 의식이 커졌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이코노믹스를 합체한 브이노믹스, 이 신종 언어들이 등장하면서 언택트 또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언택트와 콘택트의 조화를 통해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화, 화상회의 등에 빠르게 적응했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게 되면서 무조건 직콕만 하는 게 아니라 안전거리만 확보되면 대신 만남을 위한 온라인 택배, 문고리 마케팅, 차박, 자동차 특히 SUV 차량이 급증했죠. 세 번째는 고가의 프리미엄에 대한 쏠림이 생겼습니다. 이 셰프에게 맡기는 맡김 차림, 코로나 블루로 칭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명품 구매라는 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증가 현상들,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상으로 파고든 공정성, 바로 이 페어플레이에서 공정함이 민감한 요즘 시대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70억 명이 함께하는 조별 과제, 바로 필환경인데요.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편리함 속의 일회용품에 대한 죄책감과 이 실천을 위한 노력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동체적인 공감력이 더욱 절실해졌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사회 경제적인 영향에서는 매우 차별적이었습니다. 공동체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두 번째는 바로 일상력의 회복입니다. 라이프가 아닌 변화에 대한 대응 방식인데요. 여기서 어떤 스타일이 나왔죠.
일상 안에 개성 있는 가치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자신만의 다양한 스타일 방법으로 삶을 영위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으로 놀고 일하는 슬기로운 주거 생활이 시작됐고, 레이어드 홈이라고 해서 기본 레이어로 가벽, 줌룸, 알파룸, 확장 이런 인테리어들이 떴고요. 응용 레이어는 아침에 카페, 또 낮엔 헬스장, 밤에 바로 또 변신하는 이런 집을 변신 구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카페처럼 쿠킹홈으로, 피부관리실로, 헬스를 할 수 있는 헬스장으로 이런 집콕 쪽에 다양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홈짐이라고 해서 운동기구를 집 방에다 두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이런 변화가 있었죠. 또 세 번째 확장 레이어는 집 밖을 집 안처럼 활용하고, 이런 1인 가구들이 실세권이나 공유 창고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한 업무 생활입니다. 재택근무의 필수 아이템, 커피 머신이나 공기청정기 등 이런 편리미엄 제품들이 증가했고요. 재택근무의 권태로움을 느낀 직장인들이 또 공유 오피스가 증가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즐거운 여가 생활인데요. 이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회식이나 모임이 감소하게 되니까 출퇴근 시간의 증가로 일상 속의 여가 시간이 평균 일주일에 평균 4.2시간이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오아운, 캠핑, 풀빌라 이런 게 인기가 있고 안전하고 근사한 곳이 인기가 있었죠. 또 재미있는 네트워크로 왓챠,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이런 이용 시간이 증가하기도 하고, 온라인 취미 클래스가 늘었다고 합니다. 미술이나 공예, 디지털 드로잉 이런 클래스가, 이런 회원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본래 가치를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가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인데요. 요즘 소비자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의 말은 나와 재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나중 시대에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나인데요. MZ세대, 그보다 더 어린 알파 세대는 2011년부터 2015년에 태어난 세대죠. 이들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X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도 이 생각과 행동들이 날로 젊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려줘. 나중 시대는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게 어울리나를 생각하는 나노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MBTI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이런 성격 유형을 테스트해서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해서 자기 정체성과 유형별로 이 딱지 레이블을 붙여서 추종하는 게임화된 노력이고요. 이를 통해 감성을 분석해서 나만의 여행지, 나만의 동물 캐릭터 같은 게 계속적으로 인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쇼펀을 추구하는 재미 중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커지니까 짧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들, 이색적이고 흥미있는 제품에 손이 가는 이 재미 우선에, 예를 들어 곰표 밀맥주, 마리아 막걸리 등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제품들이 등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로 가치를 표현하는 진화된 미닝 아웃인데요. 이 작은 소비도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의 손길이 그리워서 휴먼 터치. 이 비대면 스터디를 통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조합한 이런 비대면 스터디나 또 고객과 대화하듯 하는 이런 실시간 쇼핑이나 소비자가 원하는 휴먼 감성이 뜬다는 거죠. 또 내 기업, 내 브랜드라고 느낄 때 사람들은 지갑을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의 중요성이 커졌죠. 자신을 이해해주는 상대가 좋듯이 기업도 제대로 소비자를 알아주고 이해해줄수록 선택을 받게 됩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네 번째는 바로 혁신하기가 가장 좋은 때였다고 합니다. 거침없는 피보팅 단계, 이 새로운 혁신 기회를 모색하느냐가 관건이었죠. 1단계 피보팅은 임기응변입니다. 신속하게 시도된 이런 위기 대응 전략으로, 예를 들어 우버라는 이 택시 회사, 코로나로 차량 호출을 하던 이런 게 어렵게 됐죠. 그래서 음식 배달로 무게 중심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스터디룸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호텔에서는 한 달 살기 상품이 나오고요. 데이 유즈 상품이라고 해서 숙박이 아닌 키즈룸이나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도 변모하고요. 이런 호텔이나 노년층 야간 무더위의 쉼터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피보팅 단계는 바로 체질 개선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발맞춰서 온라인 역량 강화와 라이브 커머스, 이런 보이는 상담 서비스, 홈 결제 등 온라인으로 옮겨오면서 다양해졌다는 것이지요. 이 3단계 피보팅은 사업 재편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한 환골 탈퇴형 전략으로 소니의 게임이나 음악, 영상 등 콘텐츠 시장의 선두 주자로 거듭난 예인데요.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죠. 네 번째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 조직으로 거듭나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예전에 흑사병 이후에 인쇄기가 발명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속한 자동화가 진전되며 이 자동 응답기가 나타났죠. 코로나 이후에는요, 무인과 로봇이 도입이 앞당겨졌어요. 그러니까 피보팅 전략은 필수이고 혁신이고 완전히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디깅 소비 트렌드라고 해서 한 가지 영역을 파고드는 퍼블리싱 사업 구조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제조력 있는 OEM 업체와 협력해서 누구든지 신상품을 생산 가능한 사업 구조입니다. 패션, 화장품, 식품을 넘어 전 사업에 확산이 됩니다. 이를 통해 위기를 발판 삼아 앞으로 전진하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 기업만이 혹독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2021년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는 부쩍 다가온 신시장입니다. 이 팬데믹 위기 상황에도 자본주의 퀴즈가 주도하는 중고시장, 구독시장, 금융시장 성장은 눈부셨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중고시장은 덩달아 편의점 택배 서비스가 성장세가 되었어요. 중고나라, 아이베이비, 번개장터 등 이 중고거래 플랫폼과 CU 택배를 이용 할인 혜택이 같이 결합됐죠. 수익 창출 재테크 수단이 활용이 되며 N차 재테크, 샤넬테크, 레고 리셀 레테크, 식물 재테크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단순 거래를 넘어서 지역 동네의 플랫폼 역할까지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중고시장에서 이런 플랫폼에서 치매 할머니를 찾은 사례들도 있죠. 이렇게 소비자가 주도하는 새로운 유통구조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폭발적인 성장기에 접어든 구독시장이에요. 상시 할인을 제공하는 이런 가성비 구독에 넘어서 스트리밍 라이프, 언박싱 즐거움을 선사하는 컨셉 구독으로 스낵박스나 취미 메달 키트를 통한 팬슈머 육성과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시키는 것. 또 스트리밍 라이프를 통합하는 토탈 구독이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었죠. 또 자본주의 퀴즈와 함께 성장한 금융시장을 살펴보면요.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서 주식 투자자가 40만 명 중에 60%가 20, 30대였다고 합니다. 이 G세대 자녀 대상으로 주식 거래의 경험이 늘었고요. 주식이 고소득자나 남성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20, 30대 여성 소비자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요.
이 신한카드에서는 더모아를 출신해서 건당 1,000원만이면 미만의 짜투리 금액을 투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이런 신용카드 상품이나 미니스탁이라는 투자 앱을 이용했을 때 값비싼 해외 주식을 1,000원 단위로 구매가 가능한 이런 자연스럽게 투자가 일상화되는 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마트24에서도 2021년 7월에 주식 도시락을 한정 팔기도 했죠. 20대에서 40대까지 인기였고 자연스럽게 주식 시장에 입문을 유도하였습니다. 이 자본주의 퀴즈, 젊은 소비자가 대거 유입되며 새로운 성장이 동력이 이루어졌고요. 정부의 보다 융통성 있는 규제의 틀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대한민국의 10대 트렌드 상품은요. 소비 가치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 생존 전략이 부상했다는 겁니다. 또 잊었던 것을 발굴하고 남들이 모르는 걸 발견해 같은 흥미를 가진 사람과 함께 자기가 만들어가는 재미를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챌린지, 먹는 법, 역주행 콘텐츠 등을 추가하는 거죠. 또 이미 존재한 상품에 부여된 더 세밀한 특장점을 프리미엄 가치로 수용해서 수제 맥주나 이색 농산물이 한 예였습니다. 또 언택트 기술이 일상 구석구석 스며들어서 모바일 플랫폼 중심의 생활에 영위를 하게 했습니다. 이 장은 2022년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나노사회인데요. 이 공동체 연대와 휴머니즘이 중시되는 게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트렌드는 미세화됐고요. 성공과 실패는 이제 각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긱노동, 긱워커를 통해 단기 계약을 한 플랫폼 기반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노동이 파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젠 각자 도생이 너무 중요해졌고 또 세 번째는 바로 이 산업의 세분화입니다. 가정이 분해되고 시장화가 되면서 이 사회 인프라에서 유통업 등의 산업이 세분화된 거죠. 조각조각 흩어졌다가 비슷한 끼리끼리 재결집을 한 후에 서로 메아리 치며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자연스러운 이런 만족을 추구하는 자만추, 인만추로, 자만추에서 인만추로, 또 앱형 인간에서 앱을 필요에 따라 깔고 끄듯 얇고 넓게 자유로운 만남과 헤어짐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 소속에서 정체감을 갖지 않죠. 과거에는 그랬지만 내면의 지향적인 취향 기준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MBTI나 취향 올림픽 해시태그로 표현하고 서로가 뭉친다는 거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임에서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음악이든 책이든 스스로 찾아서 만들어가는 관계를 추구합니다. 취향으로 뭉쳐져 있어서 내 편끼리 공명하며 봐야 할 게 아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집중적으로 접하게 하는 이런 설계, 에코 체인버 효과라고도 합니다. 또는 반향실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부작용은 집단 간의 고립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정치가 예를 들면 정치겠죠. 이런 코로나 블루로 질병 공포보다는 파편화된 개인의 고립감이 더 커지면서 개별화 과정이 클수록 우울증도 급격한 증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공감력이 중요해진 사회에는 이 다름이 아니라 다름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매체와 의견, 인위적인 자기 취향을 무작위로 섞어서 다양하게 섞을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머니러시입니다. 돈의 편견이 없는 자본주의 퀴즈. 이 파이프라인의 수입원이 다각화에 초점이 되며 투잡, 엔잡, 레버리지를 적극 이용해 투자합니다. 워렌 버핏은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시대 돈 버는 방법과 이유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 버는 방법 어떻게 벌까요? 이 투잡과 투자. 투잡은 N잡의 진화입니다. 중국의 슬래시나 제너레이션은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며 물건을 팔거나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인터넷 소설 쓰기를 통해 수입원을 다각화시켜 2021년 7월에 NG세대는 직장인 대상으로 이런 부업들이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부업인지 본업인지가 모호해진 액체사회, 주식, 투자, 아파트 등 자산 증식에 관심이 많아졌죠. 이 긴 노동을 통해 필요에 따라 잉여 시간의 노동의 부수입을 버는 인코노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출판, 유튜브, 금손들은 다양한 재능으로 노래를 연주하거나 수제 케이크를 맞춤 제작한다든지 타로점을 봐준다든지 다양한 재능으로 포켓머니를 벌고 있습니다. 또 명품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저작권료 수익이나 미술품 시장 수익이나 부동산 시장, 주식 등 이 B2 가계 대출이 폭증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이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돈이 필요하니까 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가 크다는 거죠.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 시대에 소비 수준은 양적, 질적으로 높아졌는데요. 이런 소비의 고급화 현상이 되다 보니 오하운, 골프의 증가와 명품 매출은 증가했고요. 재난지원금을 보니까 이 한 달에 한두 달 사이에 한우나 미용 같은 선택제에 많이 썼다는 거죠. 이 필수제를 쓰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급 소비를 원한다는 거죠. 한번 고급 소비 경험은 이를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포모라고 해서 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진다는 생각, 나만 빼고 다 잘 살아, 이런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거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팍팍한 여건,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돈은 더 필요하고 길어진 노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가는 커리어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한우물만 파는 건 존경스럽지만 전문성을 기반으로 넓혀가는 경력의 확장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개인적인 피보팅이 절실합니다. 그러려면 배우고 익히는 개인적인 레버리지 시기가 필요한데요. 머니러시의 중요성과 이 성장과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키워드가 득템력입니다. 돈이 있어도 갖기 어려운 소비시장, 이 상품 과잉 시대는 돈만으로 승리를 장담 못하는 현대판 구별짓기 경쟁인데요. 지불 능력이 곧 득템 능력이 됩니다. 인정 욕구를 가진 인간은 우월과 가시 욕구로 이를 충족시키는 소비 형태를 하는데요. 한층 나아가 이제는 득템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아이템을 알아보는 안목, 해당 제품에 대한 득템을 위해 쏟을 정성, 경쟁에서 우위를 정하는 정보력을 의미합니다. 이 득템력을 갖추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은 인내하는 자는 득템 기회가 열린다입니다. 제품을 사기 위해 새벽같이 줄을 서서 하는, 아니면 제품이나 경험을 득템하는 열정도 있죠. 백종원의 골목식당과 같은 이런 곳이요. 두 번째, 없는 문을 만들어서라도 쟁취하라입니다. 온라인 추첨으로 또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를 홈페이지 마비시킨 경우가 있었죠. 네, 이런 판매 방식은 로또와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정성을 증명하라입니다. 예를 들어 래프를 응모하면 나이키의 상위 운동화를 착용해주세요. 매장 직원과 독특한 관계 형성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득템력이 부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적 가시나 맥락 전략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득템 과정을 즐기고 SNS에 올리며 자랑하고 한정판이라 하나의 투자 수단이 되며 매출의 극대화의 기회로 이 기업들이 득템 열풍을 부추깁니다. 이러한 걸 헝거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한정판으로 소비자를 더 굶주리게 하는 마케팅 기법인 거죠. 돈만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신개념 소비 과시의 시대, 되팔림의 문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들, 중국에서는 인스타그램에 산 걸 과시하면 규제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득템력은 소비자의 관심을 사로잡는 제품 브랜드 마케팅으로 화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러스팅 라이프입니다. 5도 2촌, 일주일 중에 5일은 도시, 2일은 시골을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평범한 일상 속에 여유로움과 불편함을 무르쓴 날것의 경험이 매력적인 나만의 특별한 아지트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기는 4가지 단계는요. 우선 시골을 여행하기 위해 떠나라. 그래서 촌캉스, 오캉스를 통해 여유를 만끽하는 아날로그 감성을 즐겨라. 불멍, 풀멍, 물멍, 바다뷰, 논밭뷰, 노을뷰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머물다. 시골에서 일상 보내기 단계입니다. 셀프 유배라고도 하는데요. 한 달 살기, 2030이 확대가 되고 보름 살기, 열흘 살기 등 장기 숙박 예약의 플랫폼인 미스터 맨션이 1년 사이에 5배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체류형 관광, 농촌 유학이라고 해서 촌에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서울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협약을 해서 이 농촌과 도시의 60명 미만의 전교생이 전학을 가서 한두 학기를 생활해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리 잡기 단계인데요. 방문하는 휴가에서 머무르는 여가가 됩니다. 듀얼 라이프, 농촌과 시골 2가지 생활을 즐기는 별장 개념으로 세컨하우스를 삼기도 하고 하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 전셋집을 임대해서 농막이나 또 집에서 집으로 휴가를 일상화하는 시대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둥지를 틉니다. 그래서 농사를, 집을, 경험을 짓기 시작하며 청년 농부 로컬 비즈니스, 시골집 리모델링, 매매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인간관계 속의 정체성을 규정하기에 살던 곳을 떠난다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지만 삶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가치에 따라 사회에 편입이 되면서 이 나노 사회 속의 흩어짐은 고립이 아니라서 재편성되는 바로 러스팅 라이프의 삶이라고 합니다. 느림과 여유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삶에서 일과 여가 균형을 찾는 워라밸을 지나서 이제는 필요한 것은 도시의 삶과 러스팅 라이프의 균형, 이런 러라벨, 행복의 질을 높이는 질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헬시 플레저입니다. 건강관리가 전 세계 모든 세대에 관심이 되고 대세가 되며 즐거운 건강관리를 하는 헬시 플레저로 명명이 되었죠. 어렵고 엄격하고 힘든 건강관리 개념이 이제는 쉽고 재밌고 실천 가능한 건강관리로 변모하며 건강관리는 자기관리의 종착역이 되었습니다. 즐겁게 지속 가능하게 하는 헬시 플레저, 건강식품, 수면보조품, 마사지기기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건강 음료 열풍, 건강관리와 이런 업글 인간의 전략이 건강관리가 필수가 되었죠. 헬시 플레저의 실천법은요, 일단 식단 관리입니다. 건강하고 맛있어야 되는 게 합쳐져서 만족도가 너무 중요해지며 젤리형이나 에너지바, 프로틴 음료, 브라우니 등이 인기가 있었고요. 피로 관리를 위한
건강과 효율성이 두 가지가 통합이 되면서 잘 쉬는 법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세라젬, 바디프렌드, 미니건 이런 게 인기가 있었고, 베개 유목민이라고 해서 중요성을 찾아다니며 숙면의 중요성, 이 매트리스도 너무 중요해졌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잠을 분석하며 수면 검색을 하고, 수면 유도 음악 이런 관리가 중요해짐이 커졌습니다. 멘탈 관리, 건강과 재미를 합체해서 즐겁게 멘탈을 챙기자라는 의미로 예를 들어 타로 리딩, 멍 때리기 열풍, 불멍, 향멍, 물멍이 인기가 있었죠. 이 해시태그 SNS에서 무기력 극복 챌린지, 하늘 사진 찍기, 손발톱 정리하기, 최애 가수 영상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심리치료도 진화를 했는데요. 뭔가 엄격하거나 무겁지 않고 미술, 동화, 요가 치료 등으로 진화하며 2021년 400여 개의 민간 상담 관련 자격증이 새로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헬시 플레저의 배경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건강이 삶의 최고의 화두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로 건강이 중요해지며 각자 도생 전략과 MZ세대의 달라진 건강 태도, 이 스스로 삶과 몸 상태를 만족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먹고 즐겁게 운동하고 효율적으로 휴식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치료의학에 많이 초점이 됐다면 이제는 예방의학으로 이 엘리케어 신드롬이 불었죠. 대표적인 예가 탈모 관리인데요. 40대가 아니라 20, 30대가 미리미리 빠지기 전에 관리를 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관련 제품들의 매출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멘탈 관리, 심리 상담이 급부상하고 또 건강관리사들의 전망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키워드는 엑스틴 이즈백입니다. 소비시장의 가장 중요한 세대가 1965년부터 1979년생인 X세대. 이 세대의 핵심은 엑스틴. 경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10대 시절을 보냈고 10대 자녀와 라이프 스타일의 공유 세대인데요. 40대가 되면 가장 큰 소비력을 갖춘 집단이 되죠. 자본주의 키즈는 자본주의 어른으로 이커머스 업계의 큰 손이 되었습니다. 자녀 세대와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친구 같은 부모를 프렌드라고 하는데요. 이 G세대의 인싸력을 몸소 체득하며 또 이들은 기성세대와 MZ세대 사이에 끼인 세대로 중간관리자이고 당분간의 소비시장은 엑스틴들이 중심이 됩니다. 10대 같은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젊은 40대.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의 흐름을 바꾼 인물들이죠. 서태지나 박진영, 나영석, 유재석 등 모두 이 X세대인데요. 팬덤과 덕질의 원조로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삐삐, 하이텔, 모바일 핸드폰으로 전환을 생생하게 체험한 세대고요. 민주사회로 이행이 되며 소비사회의 진입,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한 대중문화를 폭발적으로 확산시킨 등 이런 전환점들을 모두 경험했죠. 또 이들은 중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시기고 생활비와 사교육비, 생애에서 지출이 가장 높은 시기죠. 부모보다 가장 가난한 첫 세대 밀레니얼이라면 4050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고 자녀보다 돈이 많은 첫 세대라고 합니다. 영포티 X세대는 40대 이들은 온오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트렌드에 관심이 높았고 새로운 기술 서비스에 대한 태도는 열려 있고요. 밀레니얼들과 유사하지만 소비력은 훨씬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깬 세대. 이 1994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통굽에 배꼽티를 입은 여성 2명이 경범죄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이에 맞는 소비를 거부하고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가심비 소비 지향 세대라는 거죠.
두 번째, 자본주의 키즈에서 자본주의 어른으로 성장해서 업글 세대, 자기관리, 성장에 중점이 된 세대, 이 40대를 겨냥한 쇼핑 모바일이 많아졌고 그것을 즐기는 세대입니다. 세 번째는 G세대의 인싸력을 장착해서 틱톡의 자녀와 케미가 화제가 된 경우가 있죠. 함께 추는 영상들이 인기가 있고 함께 하는 게임이 인기가 있으며 이런 대한민국의 허리 소비시장의 핵심이 됩니다. 자녀와 함께 놀기라고 해서 배우는데 익숙하고 스노우 앱이나 인스타그램 필터로 셀카 찍는 법을 전수받아 필터 사용에 더 적극적이기도 합니다. 위 세대와 아래 세대 사이에 길을 잃고 5060 세대, 2030 세대 사이의 중간 관리자죠. 끼인 세대이자 식빵 세대라고도 합니다. 감독과 또 선수가 뛰는 이런 플레잉 코치, 실무와 책임을 도맡아 하는 프리 매니저, 책임 코치, 컨설턴트 등 심리적인, 육체적인 부담이 큰 세대죠. 비대면 업무가 많아지면서 이런 팀장의 21세기형 리더십이 더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바른 생활 루틴입니다. 자기주도적인 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신인류. 매일 모임을 만들어 작은 성취들을 확인하고요. 코로나 영향으로 생활 업무의 자유도가 높아져 자기 관리를 보다 더 단단하게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큰 성공이 어려워진 나노사회에서 미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기 다짐적인 삶의 태도,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전략, 기업은 이 흐름에 따라 성실한 하루를 지원하는 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거죠. 인사 조직 관리도 루틴이들의 업무 자율성 보장, 또 최대 성과를 내게 독려하는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학교와 사회에서의 자율성이 커진 상황,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업무 환경의 자유도가 높아지며 이 의지 박약이라는 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유도가 높은 예술가들을 보니 삶의 규칙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창의성은 이 자유로운 생활 방식보다 규칙적인 생활, 여기서 더 많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아침에 똑같은 카페에서 아침을 먹고 오전 시간에 10쪽 분량의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 항상 미팅을 했고요. 무라카이 하루키는 아침에 항상 달리기를 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글쓰기를 하고 오후에 쉬고 저녁은 음악을 듣고 이런 일상 패턴을 정확하게 지키는데 바로 이 창의력의 비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부 루틴, 운동 루틴, 업무 루틴처럼 삶의 방향성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에서 습관과 다른 루틴은 구체적인 계획이 강합니다. 바른 생활 루틴이 되는 법은 첫 번째, 목표의 날을 꽁꽁 묶어서 자기 묶기를 하는 겁니다. 셀프 바인딩. 미리 더 나빠지지 않게 나를 프레임화하는 거죠. 가장 효과가 큰 거는 바로 돈인데요. 이 돈을 걸어서 하는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또 바디 프로필 사진 촬영이 목표가 된 사람들은 운동 몸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또 온라인 완주반이라고 해서 돈을 미리 내고 완수 후에 환급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출석률 참여율이 5배 올라갔다고 그래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기 위한 앱인 포레스트는 안 사용하면 나무가 자라고 사용하면 나무가 말라 죽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타이머가 인기가 컸는데 60분 기준으로 이 구글 타이머, 이 시간을 양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인기가 높았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일상에도 이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도장 바뀐 거죠. 서로 공부하는 모습의 영상을 켜놓고 감시하며 스터디 위드미 전략을 하는 거죠. 열품타, 열정을 품은 타이머라고 해서 홍공족들의 가상 독서실, 또 관심사 공부 그룹방, 홍공족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치유를 통한 개인의 변화를 지원하는 자아 성장 플랫폼인 이 미트미라는 참여자를 독려하는 월 5만 원에서 8만 원만 내면 또 출근 전 30분의 요가를 하거나 달리기, 명상, 매일 15분 청소, 또 비건 만들기 음식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잘 참여하게 돕는 이런 리추얼 메이커가 있는데 참가자를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해준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하루하루 의미를 부여라고 합니다. 되돌아보라는 거죠. 이 레트로스펙트, 회고하는 건데요. 성과 측정보다 무엇을 잘했고 개선할지를 되돌아보는 자체를 의미하는데 일기랑 유사합니다. 셀프 도닥임, 회고록, 다꾸조. 이런 다꾸 관련 용품의 매출이 61.9% 성장했는데 작년 대비에 비해서요. 이 순간순간 감정을 기록하고 되돌아보기 아이템, 감정 이모티콘을 하루에 이용해서 기분을 정리하고 따뜻한 말로 나에게 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등장한 배경은 높아진 일상의 자유도와 이 미세 행복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일상의 성실함에서 옵니다. 소소한 행복의 가치 중요성. 기업은 루틴을 트렌드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바른 생활 루틴이 트렌드의 인사 조직 관리에 적용해서 자율 문화가 회사에서 직원에게 책임감 있는 행동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 또 늘어난 자유와 신뢰가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될 때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실제감 테크입니다. 언택트 속에 시공간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한 실제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기술. 이 소비자의 관계를 만드는 핵심 기술인데요. 여기서는 동시성과 체험성이 중점이 됩니다. 소비자가 그 안에 들어가 참여하는 활동을 마련하고 기술 속에 자기 비즈니스를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 고민해야 하며 진솔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디지털 데이터와 아날로그 방식의 혼합. 앞으로 소비자를 붙잡는 이런 기술적 역량의 핵심은 누가 더 실제감을 잘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합니다. 실제감 테크는 고객 삶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의 도구고 디지털 세상에서도 아날로그적인 가치는 지켜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인간인 로지는 일부러 완벽한 얼굴이 아닌 신비한 얼굴로 만들고자 의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거부감을 줄이려고요. 실제감 테크의 3요소는 다중감각, 감각의 상호작용, 동시성 바로 지금, 함께한다는 의식, 체험성, 현실의 움직임을 대체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다중감각, 매장의 후각 시각을 자극해서 영화관의 청각 시각의 강화 기술 등을 이용하는 겁니다. 동시성은 실시간 전략 게임으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는 거죠. 체험성은 교육 분야의 생생한 현장 학습, 다양한 이용과 VR 지질 답사나 AR의 과학 실험실 등을 이용하는 거죠. 실제감 테크의 역할은요, 감각 초월로 오감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짠맛을 이제는 인위적으로 자극을 느끼게 해서 소금을 안 넣어도 이 혀에 짠맛을 느끼게 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또 두 번째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공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것입니다. 고대의 운하를 넘나들고 AR의 증강현실을 구현하고 몰입식 체험 공간을 구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에서 실제감 테크 전략을 본연 가치를 지키는 거죠. 네 번째는 메타버스의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진 건데 이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거는 무한 오피스 소개로 5년에서 7년 후 메타버스 회사로 시스루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상이나 현실을 보조하고 강화해서 현실을 대체하는 것.
좁은 화면의 피로감을 대체해서 게더타운이라는 미국의 스타트업 게더가 만들어낸 온라인 사무실인데요. 여럿이 근무하는 것과 비슷한 이런 실제감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햅틱 제형기술, 의료산업, 커넥을 활용한 진료, AI 스피커를 통해 음성과 시청각의 정보까지, 이런 것들이 실제감 테크 전략에 필요한 것들이죠. 9번째는 라이크 커머스입니다. 좋아하며 산다. 소비자 주도의 유통 과정을 동료 소비자들의 좋아요 라이크에서 출발하는 이 라이크 커머스는 나음을 다름으로, 다름을 다음으로, 또 가장 나다운 상품을 만날 때 좋아요를 누르고 지갑을 여는 이 차세대 유통 미래는 바로 이 질문, 무엇이 나다운 것인가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쇼핑하러 가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구매 버튼을 누르는 항시 쇼핑 시대,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 팀 페리스는 진정한 팔로우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비즈니스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제조사들의 이런 대량 생산 소비에서 온라인상에 많은 유저를 확보한 기업이 더 유리합니다. 이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고 제조 공정에도 관여하는, 모두가 제조사고 유통사고 판매자가 될 수 있으니 참여자는 셀러들이 아니라 기획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많이 모았냐가 아니라 진정한 팔로워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제품을 추종하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이 등장 배경은 SNS에 기반한 상시 쇼핑 시대라는 겁니다. 우연히 발견한 콘텐츠에서 소비 욕구를 느끼고 아무 때나 구매를 합니다. 오프라인 사업이 위험성이 높은 만큼 온라인 사업을 자연스럽게 구상하고 은퇴 후 치킨집 사장님이 아니라 은퇴 전 뷰티 인플루언서 메이커가 되고자 합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의 기운 시장 구조가 제조사들의 직접 판매를 더 부추기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망과 시사점은요, 단 한 명을 위한 시장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생존 성패는 소비자 지향, 개인화의 궁극적인 것이고요. 또 진정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대화형 커머스의 핵심이라는 거죠. 강력한 경쟁력은 바로 이 소통인데, 소통은 대화형 커머스고, 이는 진정한 교감을 나눌 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내러티브 자본입니다. 이 내러티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건 전달에 초점이 되며 발화 주체가 창의성을 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서술합니다. 이 공감 내러티브를 만들려면 감성과 상징에 어필하는 미토스를 발휘하고 고객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관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로맨스 내러티브를 들려주면 금상첨화겠죠? 예를 들어 히틀러나 오바마 대통령, 독재자, 존경받는 지도자 모두 이 내러티브를 매우 효과적으로 구사한 인물들이죠. 이것이 가짜 내러티브 확산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내러티브는 무엇인가요? 2022년 새로운 도약에 앞서서 반드시 물어야 할 과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전기차를 넘어서 방대한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인공지능이 적용된 완전 자율 자동차 비전을 제시했죠. 나아가서 사람의 대뇌에 전자칩을 삽입해 자동차를 조종하고 소통하는 뉴럴링크 기술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도심 지하터널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거나 이 보링 컴퍼니 등 다양한 의지를 보였는데, 이러한 비전과 세계관을 담은 강력한 서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내러티브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행동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나 그 what이라면 내러티브는 이야기를 어떻게 구조화해서 표현할 것인가, 이 how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내용 표현 자체는 what, 무엇을 말하나이고요. 내용을 담는 형식은 how라는 거죠. 어떻게 구조화해서 표현할 것인가. 기업 가치를 높이려면 비즈니스 내러티브 전략 구사는 바로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 자본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영역은 브랜딩, 마케팅 등 비즈니스 분야인데요. 독자적으로 유일무이성 시장이 압도적으로 점유하게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로고스, 이 논리 합리성으로 호소하는 거에서 이제는 미토스를 공략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감정과 상징을 어필하는 거죠. 아득한 과거의 집단적인 기억을 소환하는 신화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 공동체와 함께 만드는 내러티브로 독창성을 위해 새 판을 짜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무신사라는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동호회 커뮤니티에서 시작한 것처럼 고객 공동체의 팬덤, 정체성을 강력히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내러티브의 세계관적인 접근인데요. 방탄소년단의 이 세계관은 팬들이 하나의 놀이로 거듭됐다는 거죠. 이것이 충성도를 높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로맨스 내러티브 삼각형인데 이 사랑이 성립하려면 일단 열정과 친밀감과 신뢰라는 이 세 가지 균형이 충족이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러티브는 한계가 없습니다. 단순 모방으로는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확고한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팬덤 소비자들이 자생적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러티브는 이 뿌리가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죠. 남들이 그려놓은 정해진 틀에만 얽매여서는 새로운 서사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못다 책풀이 아따였습니다.